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80명 기록하며 위중증 환자도 20명 급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 여부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3, 4년차 전공의 투입을 검토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미 코로나19로 가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현장 파견 모집 4일 만에 간호사 1,4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료진을 필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2월쯤 일반인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캐나다는 내년 1분기까지 3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면서 런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이 같은 확산엔 변종 바이러스 영향이 의심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주말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해서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2만 명 넘게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특히 사망자가 13명이 늘어서 누적 600명이 됐으며 위중증 환자도 20명 급증해 누적 205명으로 중환자 병상 확보가 비상입니다. 지역 발생은 84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에서만 575명이 확진됐고 이외 울산 49명, 부산 40명 등 전국 모든 시도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2명 가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완치 환자는 45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32,559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관장 책임 아래 회식과 모임 금지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공공부문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료 진단검사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도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누구나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검사 결과는 48시간 이내 문자로 갈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여기 빈자리에 가서. 문을 연 오전 9시부터 종일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진료소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사실 선제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들이거든요. 증상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시면 오셔서 검사하시고 다 같이 빨리 찾아내서. 대학가 주변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도 분주하긴 마찬가지. 이른 아침부터 구청 직원 수십 명이 방역복을 챙겨 입고 이렇게 해서 옷도 입고 덧신도 줄 거예요, 덧신.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둘 맞이합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무료 검진을 한다고 그래서 일리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걱정돼서 한번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검사 방식은 익명. 간단하게 타액 성분을 분석하거나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도 받을 수 있게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컵에 타액을 담는 방법도 있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코에 면봉을 집어넣는 기존 방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24시간이 걸리지만 정확도 높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운영되는 임시선별진료소는 서울 56곳 등 수도권에만 150곳. 젊은이들이 몰리는 대학가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해 감염을 미리 차단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획입니다. 물류센터하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무실이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그런 데보다 가까워서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들르기 좋습니다.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긴 상황.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임시선별 진료소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10,000개 확보하겠다는 발표 이후 공공병원에 입원한 일반 환자들이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시민단체는 민간병원에 병상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은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며 병상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병상은 모두 10,000개, 대부분 공공병원 몫이고 일부는 민간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조받겠다는 설명입니다. 계획된 대로 전담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 병상 등을 활용하여 135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상 확충이 시작되면서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던 일반 환자들은 병원 밖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갖고 환자를 받는다고 130명 정도 환자분이 계시는데 다 내일까지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퇴원하게 된 환자들 가운데 취약계층이 많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 환자 대부분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어서 퇴원해도 민간병원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대형 민간병원들이 병상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돌봐온 게 병원의 사회적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민간병원이 나서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중환자들이 약 20여 명 입원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이 미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기가 쉽고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병상은 공공병원 영역이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일반 환자도 받아야 하는 만큼 민간병원 병상을 비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의 비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퇴원을 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것이고요. 코로나19 대응을 공공병원에만 의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일반 중증 환자까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현재 병상은 물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완화해서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을 앞둔 전공의 3, 4년 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장 투입을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사 면허는 있지만 수련 과정 중이라 지원 활동 외 독립적인 개별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을 따고 거의 지금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도 늘리기 위해 간호 면허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궁여지책을 고심하고 있는 건데 당장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당 88시간씩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의 시험 면제를 거론한 건 전문의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의료 인력 투입의 조건으로 삼는 이런 정부의 행위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참여를 원한다라면은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그리고 연대를 깨트렸던 이전 발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런 가운데 공공의대 도입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때 의대생들이 거부한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1명이 아쉬운 만큼 의대생들에게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주자는 주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가고시 시행해서 2,000명 넘는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길 바라고. 하지만 접수까지 연장하며 충분히 기회를 보장했던 만큼 재시험을 보게 하는 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 여론도 여전해 쉽사리 결정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빨간불이 켜진 의료 인력 수급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현장 파견 모집 4일 만에 간호사 1,410명이 지원했다고 대한간호협회가 밝혔습니다. 지원자 중 유휴 간호사는 전체 50%를 차지했고 재직 중이지만 휴가 등을 사용해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25.1%였습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치료 업무, 또 수도권 내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근무할 간호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꼽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행이 69.6%, 문화활동과 사교가 각각 13%, 스포츠 4% 순이었습니다. 내년 코로나19가 끝난다면 국내 여행을 갈 거란 응답은 81%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답변 59%보다 높았습니다. 문화 관광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틀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1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의 기온이 영하 24.7도, 충북 제천 영하 18.8도, 철원도 영하 1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해 여전히 춥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파는 목요일까지 나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량기 동파와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는데요. 그 예방법을 김진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조금 잦아들지만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맑은 날씨에 밤이 되면 온기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현상 때문입니다. 영하 9.7도로 시작된 서울의 한파는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절정을 이룬 뒤 영하 9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정도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량기 동파 위험은 급증합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수도 간 내부 수온도 0도 이하가 되면서 물이 얼게 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9% 이상 늘면서 가장 약한 부위인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는 것입니다. 동파 사고를 줄이려면 계량기 앞 내부를 헌옷이나 솜, 뽁뽁이 같은 보온재로 채워줘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한다면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동파 사고가 나면 서울시 다산 콜센터나 지역 수도 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파와 함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낙상사고 비상이 걸립니다.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았다가 밤사이 얼어붙으며 빙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빙판진 곳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20%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그늘진 곳보다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걷는 것이 좋고 걸을 때 바닥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낙상은 뼈가 약해진 노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평소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유연성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4일,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38만 8,50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267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2월 6일로부터 312일 만입니다. CNN 방송은 하루 평균 961명씩 사망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9월 22일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지 83일 만에 10만 명이 추가로 숨졌고 지난달 18일 25만 명을 넘어선 때로부터는 불과 26일 만에 5만 명의 희생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뉴욕시의 한 병원에 간호사가 맞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한다고 트윗을 올렸고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내년 2월엔 일반인 접종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시에 있는 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의자에 앉아 화이자의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을 마치자 린지 간호사는 박수를 치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접종이 이뤄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린지 간호사는 백신이 터널 끝에 비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feel hopeful today, relieved. I feel like healing is coming. I hope this marks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very painful time in our history. 미국에서 첫 접종은 지난 봄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첫 접종자인 린지 등 의료 종사자를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끝낼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vaccine is exciting because I believe this is the weapon that will end the war. It's the beginning of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백신 개발과 승인을 종용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월쯤에는 일반인들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곧 나오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이 1월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당국은 간호사 2명을 포함해 요양원 근무자 5명을 첫 번째 백신 접종자로 선정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전날 6,000회분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확보했으며 이 중 2,500회분의 백신은 의료진에게 투약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300만 명을 접종하고 9월까지 전체 인구 3,800만 명 중 대부분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런던은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자 영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확산이 최근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하며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들떴던 영국.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엄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영국 정부는 16일부터 런던의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급속도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3단계 격상 지역에서는 모든 술집과 식당 등은 배달이나 포장, 드라이브 스루 영업만 허용됩니다. 실내에서는 다른 가구 구성원과 만날 수 없고 공원 등 야외에서도 6명까지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객 입장도 다시 금지됩니다. Will be a significant blow. But this action is absolutely essential, not just to keep people safe, but because we've seen early action can help prevent more damaging and longer-lasting problems later. 행콕 보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지난 주말 런던을 포함한 남부 지역의 감염자 급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dentified a new variant of coronaviru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the faster spread in the southeast of England. Initial analysis suggests that this variant is growing faster than the existing variants.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상을 불러오거나 백신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행콕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으며 영국의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한 승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전했습니다. EMA는 유럽연합 내 의약품, 백신 평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도 맡고 있습니다. EMA는 최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화이자 백신은 늦어도 오는 29일, 모더나 백신은 내달 12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먼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이루어져 접종이 시작되면서 EU 집행비와 회원국 정부로부터 백신을 더 빨리 승인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의 면역 효과가 91.4%로 최종 확인됐다고 러시아 개발자 측이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에 지원한 국부펀드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RDIF는 트위터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서 이 백신의 3단계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3차 최종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RDIF는 스푸트니크5 백신이나 가짜약 접종을 모두 2차례 마친 지원자 22,714명 가운데 78명의 감염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최종 임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곧 게재하는 한편 외국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이츠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여름에는 지금보다 정상 생활에 가까울 거라면서도 외국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미국 내 백신 접종 비율이 높지 않다면 2022년 초에도 바이러스 재유입 위험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내년 여름부터 약 9개월간 대규모 집회를 여전히 제한해야 할 거라며 사태를 잘 관리한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 후쯤 정상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그리고 올여름 우리나라에 쏟아진 역대 가장 긴 장마까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기후위기 현상들도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에이펙 기후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